휘청이다 곧바로 가드레일과 부딪힌 차량.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더니 반대편 가드레일을 또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은 갓길에 세워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모두 졸음 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지난 5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졸음 운전 사고는 3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17건 수준입니다. 삼성화재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사고는 매일 5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고 난방기 히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히터를 쓰기 시작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차내 안에 CO2 농도가 올라가고요. 피로 동반되는 이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졸음운전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화물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 장치인 DMS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자가 3초 이상 눈을 감으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장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차종의 옵션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졸음 운전 방지 장치가 상당히 장착된 차량들의 개수도 적고 의무화가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차들로 꽉 막힌 교차로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충남 당진에서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화단에 부딪혀 전복돼 4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이 사고 원인 역시 졸음운전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추정 교통사고가 10,000건 넘게 났습니다. 하루 평균 6건꼴로 졸음사고가 난 셈입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100건당 2.9명이 숨졌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객이 늘어나는 봄철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졸리거나 이럴 때는 어떤 때가 있어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식후 이제 잠깐 좀 스트레치 좀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수면 부족이나 장시간 운전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 등 차량 안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신선한 산소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은 상습 정체 구간이나 터널 등 취약 장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심야 시간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졸음운전 퇴치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